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의 그 목소리만 그냥 대통령실에도 이거 한정하는 일이에요 이거. 오죽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나가냐고.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시간들인지 알고 좀 자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은 아무래도 법사위 국감, 이제 이게 제일 핫 이슈고, 이제 이틀 전에 13일에도 대법원 국감이 정말 시끄러웠고 저희 동아일보도 일면 톡으로 썼었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또 열립니다. 이제 한 기간에 대해서 이틀 국감을 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대선 직전에.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얼마나 충실히 심리를 했는지, 그래서 전산 접속 로그 기록도 살펴보고,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 이제 75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대법관을 이제 12명 더 늘리면 최초 그 대법원에서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이런 걸 살펴볼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현장 국감이 이제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갖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이걸 두고도 이제 여야 간 의견이 다른데요. 또 경쟁용 퍼포먼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김 대표님 이제 이번에 그저께 법사위 국감에서 오늘 또 이제 법사위 국 화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추미애 이제 법사위 위원장의 네. 그런 정말 국회에서 저도 정치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아무리 여야 간의 갈등과 불신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국회의 품격이나 또 국회의 또 그런 건의 이런 거는 아무 손바닥 위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입장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9월 10일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하고 간접 선출 권력의 서열을 매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 행정이 이제 우선이고 이제 사법은 이제 간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말하는 법조계의 틀을 만들면 그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 상권 서열 발언은 사실상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인 상권 분립의 취지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 이해한 그런 위헌적 당시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자체가. 네. 그때부터 이게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저께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정인 선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또 편법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야 간에 그냥 질의자 7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질의를 해라. 네. 그 질의 이전에 10시 이제 10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민주당 그 법사위 위원들 자체 모임에서,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하지 말자. 그런 이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실컷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원터 자 시작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뭡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부터가 그냥 지난 5월달에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법원이 그냥 정치적 개입으로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갖다 제대로 밝히라.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행위를 한 거죠.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심판하는 사람,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게 상권 분립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 이 사람들도 잘못이 있고, 네. 또 법을 위배하면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법원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헌재에서 심판받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직위가 날아가요. 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면은 그 법 행량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 직위도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런 상권 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부분은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 시작하겠네요. 네, 그죠? 10시부터 시작할 대법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림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한마디로 네. 절대 권력이 이제 사법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오도로밖에 이게 읽혀질 수 없으니까 오늘 상당히 그 대법의 또 이제 국정감사 현장도 중요한 현장이죠. 네, 오늘 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증인으로서는 또 불출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빠졌다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오랜 관례였는데, 이제 월요일 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수요일에 또 이제 그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뭐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박 의원님 이제 그 월요일 국감을 보면 저는 좀 사실 좀 저 법조기자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봤는데,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막 아까 말씀하신 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균택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막 질의를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허공만 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권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데 도움이 좀 되나요? 뭐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민주당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의식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참고인 질의 명분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대법원장은 허공만 쳐다보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어요.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네. 좀 눈에 띄었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라는 위원장 본분에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의원처럼 네. 야당 의원들하고 공방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한테 뭐 윤석열 오빠가 도움이 되냐. 네. 근데 어제 회의는 대체로 진행에 집중을 하고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정치 공세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아마도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왜 국회가 당이 저런 결정을 하는지 의아하다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과속 질주 분위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분히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측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쨌든 인사말하고 이제 참고인 질의라는 명분으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석을 하진 않았어요. 이석을 시도하진 않았고, 대법원도 좀 여론을 의식해서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다. 덜 격렬했던 저는 그렇게 건가요? 평가하고요. 서로 간에 약간 이제 서로 간의 명분을 챙기기 위한 약속 대련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눈치 없는 최혁진 의원이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무슨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그거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닌데 그분이 이제 뭐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뭐 사전 정부가 어두웠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함량 미달의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아쉬운 대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하는 거는 관례예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법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냥 기관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의 권위와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성 이런 걸 존중해서 이석을 양해해주고 허용해줬던 거죠.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에. 근데 어제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 하러 들어와서 본인 심경을 피력했던 내용과 또 법원 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답변한, 그 법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서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 뭐가 크게 문제였을까? 어디 덧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하는구나. 대법원도. 물론 법원이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 전통 이런 거 중시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법부의 위상이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 계속 국회에서 이제 오라가라 하면서 무너질 거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지금 이 사태 오기까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사법부나 대법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 체제하에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이전 대법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승태 대법원, 네. 김명수 대법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 얘기는 선서하고 그냥 증인으로 했어도 된다. 내지는 선서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서 마지막에 심경 피력할 때 했던 얘기를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대법원도 너무 이제 과거의 관념이나 질서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조장한 면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아쉬움이 있고 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바라건대 네. 그 민주당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또 무슨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네. 그 물론 민주당 의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하면 법여권?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뭐 법사위만이 아니고 어제 과방위에서 그렇고 곳곳에서 정말 낯뜨거운 모습들이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뭐 국회 오래 계셨고 저도 잠시 있었지만 여야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는데 무슨 막 호칭의 민주화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야라고 부르는 적은 없었어요. 진짜 이 사상 최악의 불량국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뭐 김 대표님 뭐 상임위원장도 해보셨지만 사실 상임위원장이 증인 조희대 대법원장 신분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 신청 사유서를 냈고, 근데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그럼 증인 아니고 참고인이야 하고 앉혀두고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두고도 사실 국회 사무처도 엄청 헷갈려하더라고요. 조희대 사무장이 증인이야, 참고인이야, 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국회 뭐 운영위원장도 하고 네. 그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실 갔다 이제 그렇죠. 국회 사무처를 또 제일 국정감사할 핵심이죠. 때 그러니까 의사 진행이 가장 어려운 자리가 거기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걸 해봤지만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는 절대적으로 위원장이 의사진행뿐만 아니라 또 법안 상정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전제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서 그걸 존중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의사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육선 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저게 지난 뭐 작년에 이미 서울 총선 끝나고 민주당 자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만약 자신이 이겼으면은 자신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보다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회의 진행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 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금 정의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데 참고인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네. 예, 이거 사무처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사무처 공직자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헌정 역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네. 77년인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없는 짓을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저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자신들의 또 지청을 겨냥한 그런 어떤 강성 법사위원장의 이미지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갖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권당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저 당이 집권당 맞아?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상실돼 버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법사위원장 국회 양언제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저런 추태를 벌이고 그저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최혁진 그런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그 친구가 민주당 의원이지 뭐 민주당 연동형 민주당을 강하게 가고 싶어하죠. 위성정당인 민주당 연동형 비례제 거기에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강유정 대변인 바톤 선거 받은 의원 아니에요. 네. 이제 제가 정치를 얼마 했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한 달 해도 10년 한 사람보다 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불과 이게 3, 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뭐 사법적인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 행사 체계에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신이 그걸 갖다 가다듬는 그런 겸손함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운데 뭐 이름이 히데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일본식 발음이죠. 네. 거기에 앞에다 도자에다 조 붙여가지고 그런 조롱 해모스러운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제보라고 그 제보라고 그걸 가지고 법사위원 상임위원 자리에서 그걸 흔들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갖다 그 망신 주기로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거기 왜 앉혀놓고 있냐 이거예요. 예? 뭐 김건희 계부가 임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죠. 그러면 사인회동 그러면 한덕수하고 조이다가 그걸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지금쯤은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조이다 대법원장 끌어내려야지. 그 몇 달 됐지만은 그거는 한마디로 그것도 업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보에 의해서 그런 업무로 결국은 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런 책진위원회 국회를 정말 망신살이 또 치게 만드는 그런 그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선량하게 또 이 국정감사를 준비한 그런 많은 동료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다 불량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현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자정 노력으로 책진위원회 뭔가 좀 정치적 처분을 내려야 돼요. 정치적 처분을 그러니까 내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도 지금 당정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당의 그 정청래 당대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의 그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들 그러니까 당의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거 한장할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뭐 오죽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나가냐고.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시간들인지 알고 좀 자중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 선수라고 다 그렇게 인정하지. 그런 선수가 그냥 난리 난동을 뿌리면은 그걸 제지해야 될 사람이 위원장 아닙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지해서 제동을 걸어서 그런 초한 모습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이석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그 면전에다가 그냥 조대요시인가 뭔가 참 도요토미 합성 사진 드림 합성 사진 드림을 그거 이게 헌정 역사상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